일단 276번 질문의 노란색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호기심. 인간의 호기심. perfect.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으로 처리하고 진행할게요. human curiosity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노란색 처리하고. 그래서 인간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비밀을 풀고자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Professor George 어쩌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 연구가 되게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고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가지고 Human Curiosity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였는지 이런 발동을 하는 건지 이런 설명이 나왔던 글입니다. 277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기술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었죠? were confronted by a grid of squares on a computer screen.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을 마주하게 됐죠. 이 컴퓨터 화면에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격자가 있었어요. 자, 이 격자를 5개를 누르라고 했대요. 자, 여기 다시 보시면 they were asked B, PP 형태가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요청 받은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 they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participants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참가자들은 found that with each 클릭을 하면서 another picture of an animal appeared. 계속 각기 다른 그런 동물의 얼굴이 동물의 사진이 이렇게 딱딱딱 나온 거야. 여기 누르면 사자, 여기 누르면 호랑이, 여기 누르면 토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런데 but a second group saw small component parts of a single animal. 근데 이제 두 번째 집단 같은 경우는 한 동물의 마치 그 퍼즐 마냥 한 동물의 그런 부분 일부가 이렇게 보여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르니까 뭐 이제 토끼의 머리 여기 누르니까 토끼의 입 여기 누르니까 토끼 밑에 그 털들이 막 보이고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퍼즐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관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했더니 자, with each square they clicked, another part of a greater picture was revealed. 자, 그리고 어떤 게 계속 클릭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 더 큰 그림의 또 다른 부분이 이제 드러났다는 게 뭐야? 지금 뭐 10개의 피스로 되어 있다면 그 누를 때마다 점점 더 크게 그 토끼의 사진이 보여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은 greater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누르면 누를수록 그 부분이 보였다라는 거지.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자,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much more likely to keep on clicking squares. 뭘 계속 하게끔 됐죠? 마저 누르게끔. 그러니까 5번만 누르면 되는 거였잖아요. 5번만 안 누르고 계속 누르는 거야. 언제까지? 무슨 동물? 이게 무슨 동물인지 이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누르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 이유를 지금 83번에 설명을 해주죠. 283번 문장에서 뇌가 되게 궁금함을 느끼게 된대요. 뭐 할 때? When presented with information set that they realize is incomplete. 여러분 일단 요 관계대명사를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대시 나오죠? 이 대시 어떤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이게 뭐예요? 그거 삽입. 그렇지. S 플러스 4번이시고. 여러분 여기 SV 또 V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S가 없다고 봐야 되죠. 여기 지금 they realize라고 하는 부분이 삽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닫기에, 그들이 알기에, 그들이 느끼기에 incomplete, 불완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정보의 세트가 주어지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각조각만 보여졌잖아. 근데 이게 예시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드라마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드라마. 그렇게. 한 16회 마지막에
막 엄청나게 궁금할 법한 그런 상황에서 괜찮아. 내일을 기다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쵸? 아 그리고 이제 가수들이 이제 나오기 전에 티저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뿌리잖아. 너무 궁금하게 쓰리.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아니면 뭐 스포를 한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궁금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 그런 거랑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티저 영상 같은 경우는 진짜 1부만에 보여주니까 그 나머지 그 노래 그 진짜 그 1부만 딱 들려주잖아. 뭔지 알지? 그러면은 이 노래가 완전한 어떤 음원으로 나왔을 때 어떤지 완전 기대를 하게 되잖아. 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incomplete이에요. 왜냐면 정말 그 1부만을 보여주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284번에서는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지금 information gaps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했던 information gap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정보의 빈틈, 정보의 공백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공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야? 후천이 아니라 선천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라는 거지 결국. 그죠? 그래서 information gaps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기술했고요. 특히 또 뭐였냐면 even for questions of no importance. 여러분 여기 지금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있는 부분에 자 중요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명사야? 추상명사.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처럼 쓰이는데 no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또한 막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선천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을 하다가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 뭔지 알지? 예빈아 아니다. 너무 화가 나잖아. 왜냐면 왜 그래? 우리가 모두 이 공백을 해결하려는 선천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 짜증이 나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심리를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꿀팁이겠죠. 사는 데 있어서.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란색은 찾았으니까 보라색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다가 보라색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보라색 어디가 좋을까? Keep going until enough of them. 계속한다라는 것. 계속한다라는 건 결국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그쵸? 281번.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때문인지에 대해서 보라색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keep going until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앞반에서는 보라색 쳐줬긴 했거든. 그 같은 반 친구가 그렇게 쳐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curiosity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계속 하게 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원인이 사실상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저는 노란색을 keep going에다 칠게요. 그 정체를 알아낼 때까지 계속 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Much more likely to keep on clicking squares 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기도 노란색으로 칠한다면 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뭐 어떻게 해서 become이라는 부분부터 curious 노란색이겠죠? 네, 언제? 조건이 뭐였어? 그들이 느끼기에 불완전한 정보가 제시가 되었을 때. 그래서 when이야 부분에다가는 이유니까 보라색 처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이 information gaps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information gaps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선천적인 성향 자체가 이 그 호기심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파란색도 칠할 수는 있죠, 여러분. 파란색은 첫 번째 그룹에다가 칠하면 되기는 하는데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저는 칠하지는 않을게요. 됐을까요?
이 정도 보면 되죠? 이건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죠? 잠시만요. 여기 잘 정리를 했는지 볼까요? 인간의 호기심의 비밀에 대한 글 맞고요. GL에 의해서 네 그런 실험이 맞습니다. 참가자가 그리드와 마주본, 그러니까 그들 격자를 이제 보도록 요청을 했고요. 5번 이제 클릭을 하도록 했죠. 첫 번째 그룹, 이거 나눈 거 너무 잘했다.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각 클릭마다 또 다른 각기 다른 동물들을 이제 누르게 된 거지. 아까 이제 수업을 하다가 그러면은 첫 번째 그룹 애들은 뭐 호기심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아예 안 생긴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별로 흥미롭진 않았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동물이 뭐 언제부터, 그러니까 무슨 동물부터 무슨 동물까지만 나온다라고 한 제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누르면 뭐 코뿔소가 나오고 누르면 뱀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누르면 그냥 동물만 구경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내가 맞출 수가 없어. 심지어 너무 많아서. 나는 병아리가 나오겠지 눌렀는데 닭이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었지 않나.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눌러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지. 연구라는 게 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었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공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한 동물의 작은 부분부터 그러니까 이 큰 사진 안에 있는 한 동물인데 그 부분들을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거기가 계속 오픈이 되니까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점점 더 이제 그 동물이 점점 이제 확실하게 되겠죠. 그 정체가 밝혀지는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물이 뭔지, 즉 정체를 밝힐 때까지 계속 누르고 싶어 하더라. 이유는 온전하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incomplete한 그런 정보만에 노출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궁금하다라는 거죠. 끝까지 알 때까지 이제 궁금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시험을 보면은 원래 학교에서 시험 보면 답이 나오잖아. 정답이 공개가 되잖아. 근데 꼭 그런 애들 있다? 야, 5번 답이 뭐야? 이걸 다 물어봐. 야, 5번 답이 뭐야? 5번 답이 뭐야? 그냥 보면 되잖아. 답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뇌는 주어진 정보가 완성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궁금하도록 되어지더라. 이거 말을 이렇게 뒤섞어서 언스크램블을 했을 때 그냥 보면 우리가 그냥 짜 맞추는 거 알죠? 우리 뇌가. 예를 들면 내가 네. 분구 사문 이렇게 적잖아. 그러면 분사구문 이렇게 읽잖아. 어떤 건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상, 그리고 분사구문 얘기 나와서 왔는데 사실상 분사구문도 이게 접속사가 생략되고 주어가 이제 생략된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앞뒤 문맥을 보면은 여기에 접속사 뭐가 들어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이거랑 연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어진 정보가 완성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제 발동이 걸린다. 알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되니까 그런 문법도 나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쨌든 뇌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거네, 그죠? 정보의 차를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정보의 그 공백을 해결하려는 의미였겠죠? 공백을 해결하려는 본능은 선천적인 본능이다, 그죠? 선천적 본능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 영어로 써왔어. 기가 막혀요. The secrets of human curiosity is our natural inclination. 네, 잘했어요. To resolve information gaps. 그냥 첫 번째랑 마지막 문장 짬뽕 아니야? 맞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창조란 없어. 다 재창조야. 이거 누구 거예요? 힘들었어. 죄송아. 잘했어. 아니 근데 말이 되잖아,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니까 흥미가 없다. 이거 봐, 내 말 맞지? 누르면 길이 나오고 누르면
누르면 사자 나오고 누르면 코끼리 나오고 계속 그냥 동물 구경하는 거니까 재미가 없다. 근데 여기는 일부분 그림을 좀 그려. 그림을 좀 그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면 되잖아. 네, 아무튼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얘들아, 여기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social justice라는 게 무엇인가요? 소셜 저스티스요? 네.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아니 뭐가 됐든 너네가 이해하는 사회적 정의라는 게 무엇인가요? 이상한 사람들을 없애는. 야 도덕. 도덕. 오케이, 또요? 다양하죠. 분야가. 분야가 다양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태영이가 말한 게 뭐냐면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 그게 그 내용이. 그게 내용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회 정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좋은 거 이런 이미지는 있다. 그치? 이미지는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 왜냐면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고, 아플 때 누구나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보면은 좀 다르잖아.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정의라는 게 그 좀 달라질 수 있잖아.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글을 쓴 것 같죠, 그죠? 자, 일단 어떤 관점에서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게 social justice may be seen by critics.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뒤에 useful in its functional vagueness. 요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기능적인 모호함에서 유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이게? 이 사회 정의, 그러니까 social justice라고 하는 단어가 political이 나왔으니까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이념적으로든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유용하게. 왜냐면 이게 모호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끼워 맞추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모호하잖아. 확실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하면 요렇게가 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끼워 맞추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코에 걸면 진짜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야. 그러니까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때때로 이 용어는, 여기서 나왔던 이 용어는 당연히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term에다 노란색 처리한 거 잘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대요? helpful, 도움이 된다죠. 어디서 도움이 돼요? 특히 어디? 정치에서 도움이 된다 라고 하고 287번에서 예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85번과 86번 문장이 되게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빈곤을 이제 없애는 그런 전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전쟁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93년 이때 막 조폭과의 전쟁을 치렀잖아. 그거 알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조폭을 없애려고 무슨 파 없애려고. 네? 너네 그 범죄와의 도시 몰라? 그 엘살바도르 봤어요. 아니에요? 네? 엘살바도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때 대통령이 누구셨지? 김영삼 대통령이셨나?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범죄를 일삼는 이런 세력들을 척결하자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다 잡아들이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 갑자기 근데 조폭들이 날뛰던데 그런 거야? 아니면 그렇게 했어. 어떻게든 해가지고 했어.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나라가 한번 진짜 마음을 먹고 하면 하는 거잖아. 그렇게 했던 시기야. 이 미국에서도.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 이때는 1960년대.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미국이 빈곤율이 생각보다 많았던 시기거든. 20%가 넘었던 시기여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해가지고 완전 진짜 각을 잡고 이거 우리 빈곤율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조폭들과 한탕 했듯이 여기도 이제 빈곤과 싸웠던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The War on Poverty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왜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야.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표현을 쓴 거지. 근데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정의처럼 되게 모호하거든요. 왜 뭐라고 나와요? Because it was unclear. 모호하죠. 그리고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정도였던 거야. 이게 모호한 어떤 표현이니까. 그 왜 모호하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두 가지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얘기죠. 최대한의 참여라고 하면 빈곤층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뭐 만들고 하는 거에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자기가 이제 좀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최대한의 참여니까. 그치? 자, 근데 또 이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면 직접적이지 않은 참여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하기로 했어. 근데 이 정책대로 모두가 다 움직이는 것도 최대한의 참여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이 참여일 수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모호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역사를 살짝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어떤 왜냐면 넓으니까 어떤 주에서는 실제 진짜 그 빈곤층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받았었대. 왜냐면 주마다 그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에서는 내가 이런 거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하려면 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좀 이제 하는 주도 있었는데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게 어디 쉽겠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걸 과연 바랄까? 그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게 제일 편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악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라에서 이렇게 정착할 건데 요거에 많이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패한 정책은 아니었어. 한 10몇 년 뒤에 원래 20몇 프로였는데 10몇 프로로 확 줄였더라고. 절반으로. 근데 그게 성공했던 이유는 이들이 이제 정책을 뭘 잘 이렇게 들어주고 해가지고 해서라기보다는 돈을 진짜 이때 당시에 되게 많이 쏟아부었단 말이야. 왜냐면 빈곤? 자, 너는 생각해봐. 그냥 빈곤한 사람들한테 하루 한 끼 그냥 밥 먹이고 하면 그 해결되겠니? 그러니까 궁극적인 해결하는 방식이 뭐일 것 같아? 직업을 찾아주는 거. 그럼 직업을 그냥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직업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해주겠어? 오래 못 버티겠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교육이 필요한 거야. 근데 교육을 하려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너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마음 케어도 해야 돼. 너네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아니면 이제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네는 이제 나중에 한 10년 뒤를 위해서 지금 교육해야 돼 해서 교육시키고. 교육은 원래 그러니까 나라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걸 해결을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 돈을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한 거지.
이 이중적인 어떤 말 때문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말 때문에 망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정책 자체가 다 망하지는 않았던 거지. 그래서 지금 다시 볼게요. 요런 백그라운드를 쌓았으니까 자,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 became an important part.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이해되느냐가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었겠죠. 그 주마다. because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주지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여긴 또 귀걸이고 하니까 거기 다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썼을 가능성도 있죠. 이 말 자체를. 왜냐면 그러니까 미묘하게 이런 의미 차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불명확하니까. 네, 이해되시죠? 자, 288번. 그래서 사운드라는 단어를 썼잖아. 사운딩.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들리는 그런 어떤 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 아니면 새롭게 어떤 발견되는 어떤 혹은 이제 발명된 어떤 right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래? use 사용될 수 있대죠. 뭘로 사용돼요? an all-purpose justification. 그러니까 다목적의 정당화로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뭐다? 사회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걸 활용하는 거면 좋은 거야. 그치? 왜냐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 좋은 쪽으로 진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도한다면 그거는 나쁜 일은 아닌데 만약에 의도가 불순한 자가 이걸 가지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면 그건 나쁜 거지. 그래서 여기 요지는 뭐냐면 사회 정의가 그런 거야 해서 이제 이끌려지기보다는 이거 맞아? 이 자식 이거 지금 확실하게 지금 우리나라 잘 좋은 나라로 지금 이끌려고 하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한번 다시 비판적인 사고를 좀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지문을 알려주는 거거든. 가르쳐 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이해되셨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all-purpose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말이 될 수 있는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됐죠? 좋습니다. 예시가 뭐가 있을까? 예시를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겠죠? 뭐 부산 가서 시민들 얘기 듣고, 뭐 대전 가서 듣고, 광주 가서 듣고 했던 부분들은 다 직접적으로 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던 거야.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말하다가 생각나면 또 얘기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89번을 또 볼까요? The term survives.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the term이라고 하는 건 social justice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용어가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쓰인다는 얘기야. 이유는 이게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워낙 이득이 되니까. 득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정치에 관심을 두잖아? 그럼 되게 웃겨. 왜냐면 한 가지 어떤 일에 대해서 양측이 진짜 말이 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달라. 너무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자기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하니까. 누가 목소리가 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힘이 되게 큰 거지 사실. 왜냐면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주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여기 요런 거구나. 정치인들은 요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구나를 알아야지 안 휘둘리겠지. 덜 휘둘리겠지.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요. brands예요. 여기서 brands라고 하는 말 다음에 목적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뭐라고 낙인 찍어? social injustice의 supporter라고 얘기하면 돼.
이 사람은 지금 사회를 위해서 우리 지금 하겠다는데 지금 이거 불편하면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본질적으로 뭐가 이상해. 뭐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뭐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이거 나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아예 불순한 종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또 나아가서 또 뭐라 그래 지금? Enemies of mankind잖아, humankind잖아. 인류의 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마화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자, without the trouble of making an argument or considering their views.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견해를 고려하는 거 전혀 없이 그러려고 이제 노력도 안 하는, 고생도 안 하고 그냥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야.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판적 사고가 정말 중요하죠. 안 그러면 휘둘리니까. 그리고 관심을 가져둬야 돼, 얘들아. 관심을 제일 안 두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의외로. 그쵸. 진짜 관심을 안 둬. 정치에, 자기나 정치에.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어떤 그 후보자, 어떤 여자 후보자가 미친 짓을 했잖아. 알아? 뭔 TV에서 무슨 일을 했어? 너 알아? TV에서 무슨 일을 했어? 하면 안 될 짓을 했어. 왜냐면 이제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니까, 정치에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욕을 했죠. 저런 이렇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이념적인 어떤 표식으로서 이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works best, 가장 잘 작동한다는 거죠. 언제? 선명하게 정의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래도 그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호한 부분이 박쥐 같을 수 있는 거죠. 박쥐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이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부분 먼저 보고 그 다음 색깔 마저 칠해 볼 거예요. 사회적 정의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인 힘. 좋아요. 그러니까 모호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렇지. 기능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유용해 보일 수 있다. 예요. 왜냐면 maybe 씬이잖아요. maybe 씬.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유용할 수 있다. 유용해 보인다? 해 보임.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모호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예시로 최대한으로 가능한 참여. 그러니까 최대한의 실행 가능한 참여. feasibility니까. feasible. 그래서 이제 실행 가능한 참여. 이것은 이제 불분명하고 뭔 소리인지 모른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래도 맞을 수 있고 저래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회 뭐라고 쓴 거죠? 걱정? 사회적 정의 띄어쓰기가 없네. 사회적 정의는 다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당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어줄게요. 모든 목적의 정당화를 위해 다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용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여야 돼요. 이거여야 된다는 거지. 모든 목적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다음에 이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살아남는. 그러니까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의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왜냐면 이 용어 자체가 이 용어에 옹호하는 사람한테 이점을 제공하니까 그걸 이렇게 되게 잘 활용하려고 하겠지.
그리고 반대자는 낙인을 찍는다. 맞아요. 아 여러분 여기 요 앞에 사거리가 원래 한 번에 켜지지 않았었잖아 신호가, 그치? 근데 여기도 그렇게 됐지. 지금 3평 쪽도 그렇게 거기가 아니구나. 그 다음이구나. 그러니까 보평 쪽도 그렇게 한 번에 바뀌잖아요 신호가, 그쵸?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어떻게 저기 아비뉴프랑이 갑자기 네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건 누구한테 좋은 거야? 보행자한테 좋은 거죠. 운전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오래 걸리거든요. 거의 건너 그게 안전하죠. 않아요. 왜? 그러니까 빈번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는 게 자꾸 끊기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호가 오래 안 가니까 이동할 때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교통수단,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건널 수 있으니까, 대각선을 건널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상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 왜냐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섬이라고 표현하는데 섬이 뭔지 아나? 그 신호등이 있으면 가운데. 그 그 가운데. 요쪽으로 이제 원래 차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건너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차들이 요 사이에 이렇게 갈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명분은 아이들을 위해서였을 거야. 그래서 학교 근처가 금방 그렇게 바뀌어요. 학교 근처를 먼저 우선적으로 바뀌었던 이유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회 정의잖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자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 어쩐다 하면 어떻게 돼? 낙인 찍히는 거야. 이거 지금 낙인 찍히는 거거든. 인류의 적으로 낙인 찍히는 거거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어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주시면 이게 아예 이제 들어주지도 않는 거지. 아이들을 위한다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살아남은 반대자는 낙인이 찍힌다는 건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가 잘 정의되지 않을 때 좋다. 모호할 때 가장 잘 적용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잘 적용이 된다. 자, 그럼 색깔 한번 볼까요? 일단 social justice라고 하는 부분, a term, social justice 이런 부분에다가 처리한 거 잘 하셨고, 보라색은 vagueness죠 사실상, 그죠? useful in its, 이거 잘 표시했네요. 너무 잘 찾았는데. 좋아요. 자, 밑에 있는 부분에서도 사실 사회적 정의에서의 어떤 예시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죠? 이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땠다고 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unclear 했잖아요. 그죠? unclear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social justice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양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건 뭐 이렇게까지 표시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그죠? 그리고 이 용어 자체가 계속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쓰인다는 얘기 얘들아.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이점을 어마어마하게 제공해 주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잖아.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약간 지문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인 거예요? 네, 그럼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글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물론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뒤에 이제 낙인 찍히는 부분, 네 이거는 뭐 파란색이 맞아요. 파란색 맞고 되게 많이 치기는 했는데 저는 브랜드부터 저 인저스티스라는 부분까지만 쳐도 아니면 뭐 메인 휴먼카인드까지만 쳐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잘했네요. Benefits of social justice vagueness.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정의의 사회 정의의 그 모함의 이점 이게 유용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특히나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유용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들한테 좋다는 뉘앙스야 이게. 알겠죠? 거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볼게요. 네. 자, 의식적인 결정에 대한 경험이 근데 어떤 경험이냐면 preceding events 사건을 선행하는 의식적인 결정에 대한 경험이 착각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미 다 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죠? 무슨 얘기예요?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게 착각일 수도 있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먼저 하고 착각을 하더라. 뇌가 먼저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뇌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의 그 사건이랑 함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일 뿐이다 라는 얘기는 그 정반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뭐가 더 먼저다? 우리 행동이 먼저다. 뇌가 먼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뇌랑 의식은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키 되게 크다. 네,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는 그냥 뭐 어떤 의식에 따라서 어떤 그러니까 의식 때문에 뭔가 결정을 내려서 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는 그냥 뇌대로 움직이는 거고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서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하듯이 설명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결정을 내리고 뭔가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08번과 309번에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conscious decision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만약에 move your fingers 만약에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얘기했어. 네가 원할 때 움직여라고 얘기를 하면 너가 여기 이제 앉아 있다가 너의 your digit이라는 거 뭐예요? 손가락. 왜 손가락이야? 손가락 몇 개야? 5. 오. 그래서 digit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5개가 아니라 10개죠, 선생님. 왜 5개예요? 곱하기 2 하셔야죠. 손이 2개인데. 네, 그래서 digit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당신의 손가락을 이제 올리기로 결정을 결론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But 그렇지만부터가 진짜 포인트가 되겠죠. But 그러나 we know from measuring your brain activity. 그러니까 네가 sitting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언제 어떤 포인트에 내가 이제 움직이지? 라고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앉아 있는 동안에 뇌의 활동을 들여다 보잖아. 그러면 그 포인트 때 뭐예요? When you thought you had reached a decision to move your finger, 네 손을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바로 그 순간은 actually occurred, 일어난대요. 언제 일어나? After your brain, 뇌가 had already begun to take action.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정하고 나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10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뭐야? 행동이 더 먼저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행동이 먼저다. 네. 근데 항상 그런 거예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행동이 먼저일 때도 있고 생각이 먼저일 때도 있고 생각 안 할 때도 있고. 그걸 물어봤어? 와 대박.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했어. 왜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멈추는 순간도 있잖아. 그럼 그거는 의식의 영향을 받았느냐 막 이런 얘기가 우리 아까 앞반에서 했거든.
그래서 내가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 나도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GPT가 다 잘해줘. 그럴 수도 있대. GPT의 답변은 뭐였어? 공유해줘. 약간 처음 하거나 뭔가 낯선 상황에서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는 행동부터 하고 습관이 되면 생각 안 하고 행동하고. 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약간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 오. 그렇다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일 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 왜냐면 여기서 지금 예초에 나왔던 그 예시 자체가 그냥 그저 손가락 움직이기잖아. 손가락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어떤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오, 다음에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네, 아무튼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은 그러면 GPT에 의해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행위일 때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이 먼저. 아니 여기를 보려고 해도 여기가 너무 산만해서 여기가 안 보여. 이거 못 먹었어요. 휘원. 자, 그 다음에 311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그러면 지금 310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건데 요지 마냥 다시 한번 점검해줍니다. The point in time when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에 we have made a choice,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있잖아. 근데 여기도 봐봐 얘들아, 구조. 이제 구조가 보여야 돼요. 자,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when이 왔죠? when 다음에 무슨 절이 와겠어? 불완전 완전. 완전한 절이 올 거고. 그럼 여긴 뭐야? 지금 여기 we think 뭐겠어? 보이죠? 삽입절이 또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서는 뭐 지대한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면 여기 사이에 대절이 숨겨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긴 하죠. 어쨌든 삽입절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다고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죠. after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나서 뭔가 뇌가 오더를 내려서 우리가 뭐 이미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나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또 우습게 표현했냐면 putting on action cart. 액션 카트라고 하면 그 카트긴 카트인데 행동이라는 그 수레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 수레라는 건 말 뒤에 원래 위치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어때요? 뭐래? Before the conscious horse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식, 말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놓여진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의식 앞에 행동이 먼저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래는 아니잖아. 원래는 말 뒤에 수레가 있기 마련이잖아.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착각이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The mental experience of conscious free. 그래서 conscious free라는 게 뭐야? 콘셔스에서 의식에서 자유로운 무의식적인? 오, 좋아요.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 May simply justify. 이미 행동한 거를 정당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냥 이미 뭔가 한 다음에 이거 했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진짜 확인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 그냥 확인하는 거지, 그치? 내가 결정해서 그런 거야.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이유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정신적 경험은 우리의 뇌가 실행하기로 이미 결정한 걸 그냥 정당화하는 어떤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냥 이렇게 이미 행동이 나왔잖아. 근데 내가 이 행동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유를 부여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수준인 거지. 이게 뭐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움직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결정한 대로 움직인다면 공부가 뭐가 어렵겠어요. 너무 쉽겠죠. 그냥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인다면. 그죠? 그리고 그게 어디 인간이겠어요? 뭐 AI도 아니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 314번에서는 이거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얘기했어? 의식적인 마음은 비서. 비서다, 비서. 근데 비서라는 거 여기서의 비서 이 spin doctor이라는 거는 대변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신 말하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대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지 위에서 막 오더 내리는 사령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지 뭐 의식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질적대. 화면 보겠어. 저 가도 돼요? 자, 안 된다 해주세요. 저 뭐해요? 아니 저 뭐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307 마무리 해볼게요. 이 일정 있다고요. 진짜 불쌍해 보인다. 자 일단 노란색부터 찾아봅시다. 시험 Big experience of 했어요. conscious 뭐라고요? 어디 뭐라고요? the experience of 네, the experience of conscious decision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식적인 결정에 대한 경험. 요거에다 칠할게요. 네, 자 이게 이거라고 착각했잖아. preceding event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while you're still waiting,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move your finger actually occurred. 그러니까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after your brain had already begun to take action. 움직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색깔 어떻게 칠하면 될까?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일단 노란색을 칠할게요. 노란색.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때 일어난 거죠. 이미 뇌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부터 일어난 거니까 요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when we think of 여기 when we think we have made a choice라는 얘기는 결국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상 어때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 일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ction cart라고 하는 게 지금 conscious horse 앞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행동이 먼저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onscious horse라고 하는 부분에다 노란색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앞에 나왔던 여기 the action card before이라는 부분이 보라색이어야 되죠. 이게 먼저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conscious라고 하는 것은 conscious free라고 하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야? 뭐를 가능하게 해준다? 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화를 해준다. 정당화를 해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free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같은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의식적인 마음 노란색이겠죠? 이걸 우리가 자아라던가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대변인의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보라색을 처리하면 되겠는 거죠. 네. 자, 또 내용 봐볼까? 그래서 생각이 행동보다 앞서는 경험이 환각일 수 있다. 원할 때 손가락 들라고 부탁을 하면 앉아있다가 언젠가 손을 이제 들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냥 느끼는 것 뿐이고 사실은 손가락 드는 것을 결정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 몸은 그렇게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행동이 먼저 온다라고 지금 쓰여있는 거 너무 잘했고 행동 마찰을 의식 말 앞에 두는 것과 같음. 생각은 행동을 정당화한다. 비서관의 역할을 한다. 대장이 아니라. 오.
내용 들어갈 내용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비서관이라는 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설명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해설자. 해설자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고 명령을 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 보시면 되겠네요. 아주 짧지만 아주 내용 다 들어가게 썼네요, 그죠? 좋습니다. 네, 주제 이 정도면 됐고요. If I ask, 이거 그대로 적었네. 그대로. The action already occurred before you thought that. 이렇게. 그림 이거 잘했죠, 그죠? 오, 말을 기가 막히게 그렸네. 그래서 생각 앞에 행동이 있는 거다. 행동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들 근데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행동을 먼저 하고 약간 정당화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인간한테. 그게 그렇게 인지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약간 잘못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공격하고 지워놓고 네. 그게 의지가 그렇게 작용한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오케이.